예, 지금부터는 김성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저희가 어제는 이제 수도권 쪽, 인천 쪽으로 상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제 상륙 지점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쪽으로 꺾였죠. 꺾였죠. 이렇게 되면 태풍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도 좀 달라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태풍의 중심이 당초 이제 수도권 쪽으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에서 태풍의 중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강풍이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인데 예. 그게 이동한 지역이 수백 킬로 떨어지게 꺾인 건 아니고 예. 남쪽으로 다소 처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에 이제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거고 예. 수도권은 이제 왼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가항반원, 위험반원 이렇게 해서 좀 왼쪽이 바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진로 어떤 변경이 태풍의 어떤 위력 또는 예. 우리나라의 영향 이게 큰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로의 왼쪽에 있다면 비는 좀 덜 올 수 있을지 모르나 네. 바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비바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왼쪽이 예. 좀 약한 오른쪽이 더 강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위도 지방에 보는 편서풍에다가 예. 태풍의 회전력이 더해지는 오른쪽이 더 왼쪽보다 바람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역을 관통해서 네.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본다면 되게 너비로 보면 얼마 정도의 지금 한 태풍의 반경이 한 300km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남한 전역이 거의 전체가 다 영향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에 붙으면 저 영남 이쪽은 조금 멀었는데 예. 오히려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진로를 밟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이제 북한 쪽으로 좀 피해 반경이 넓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남한의 중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질 수도 그렇게 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풍의 진로라는 것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루 전에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 이 태풍의 진로가 3일 전에 예측한 거, 이틀 전에 예측한 거 기차 철길을 달리듯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의 오차는 과학적으로 그 인간의 예측에서 있는 예. 그런 오차라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나 3일 전, 이틀 전 똑같은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차들 예. 한국, 중국, 미국이 다 태풍이 실제 가는 그 진로 범위 안에서 그런 오차 범위 안에서 다 예측을 했다 이런 거죠. 일본 기상청은 부산 쪽을 중심이 지난다. 한국은 목포를 지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거의 시종일관 비슷하게 갔다고 보고 그 언론에서 어디로 상륙할 것이냐 이런 거는 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상륙 지점에 따라서 피해 지역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태풍 영향이 없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태풍을 보면 그 육지에 상륙하면서 이제 세력이 좀 급격히 약해지는 그렇죠. 이런 모습도 봤는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그렇죠. 지금 벌써 태풍의 일부가 육지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예. 바다와 육지의 차이는 육지는 이제 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마찰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지역이죠. 예. 바다로부터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예. 육지가 마치 얼음판을 돌던 팽이가 돌뿌리에 탁 치는 격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비틀거리고 그 회전력이 약해지고 이런 거죠. 이 태풍도 역시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더라도 마찰력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바람들이 간판이 날아다니고 이 정도의 큰 위력이죠.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중심 부근에 초속 17m의 강풍이 불기 시작할 때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7m. 네. 그런데 어제 제주도에서 비공식적으로 62m 기록됐다는 그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죠. 네. 예. 네. 자, 어쨌든 17m가 됐든 30m 정도 되면 엄청난 정도의 차이지만 바람일 텐데 네. 이게 육지로 상륙을 하면서 해안가 지방이 물론 이제 가장 피해가 클 네네. 거고요. 이게 이제 육지를 지나가면서 네네. 세력이 조금 약해지긴 할 텐데 네네. 이 정도면 도심 지역은 상당히 간판 같은 건 위험한 데가 그렇죠. 많겠죠. 더군다나 어떤 시설물, 구조물, 고층 빌딩이 많은 예. 도심 지역 참 위험하죠. 특히 이 빌딩들이 많은 숲에 이 정도의 초속 20m, 30m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 빌딩풍이라고 해서 예. 좁은 계곡을 마치 이렇게 빠져나갈 때 물들이
빨라지듯이 그래서 어떤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이와 같은 강풍이 부는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 더 큰 그런 2차적인 또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저는 과거 사실은 루시아 때인가요, 매미 때인가요, 크레인 무너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산에서 그때 제가 취재를 갔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공포감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 태풍도 일단 바다 쪽에서 위력은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2013년 매미 때 예. 그 들어올리는 게 뭐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예, 그 크레인이요. 크레인, 예, 예. 그게 강풍에 무너졌는데 예. 그때는 이제 바다 남쪽 바다에서 거칠 게 없이 막 불어오는 바다가 처음 만난 곳이 마산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약간 비껴치기라고 그러나요? 예, 이게 예. 내륙을 한쪽 태풍의 세력이 한쪽을 걸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육지를 만나면 그때는 매미는 그렇게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위력이 이번에는 서해안 쪽으로 조금 비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약화될 수는 있겠다. 네. 그러나 뭐 하여튼 강풍은, 강풍 대비는 네. 지금 많이 하셔야 되겠고 네. 지금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쪽은 어디 쪽입니까? 역시 지금 전남 해안 쪽으로 중심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아까 말했듯이 위험 반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 예. 전체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오른쪽으로 할 것 없이 강풍력에 들기 때문에 큰 바람 피해.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벼가 있고 예. 올해 폭염 때문에 과일이 그 어떤 결실이 안 좋은데 그나마 이 강한 바람으로 다 떨어질 게 우려가 되고요. 예. 그런 어떤 자, 조금 전에 피해를 이제 줄 것으로. 태풍 저희 기자들이 분석을 하면서 후지와라 효과라는 네네네.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태풍 두 개가 올라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뭐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력이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일본 쪽에 20호 태풍 시바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 와서 속도가 오늘 오후 1시경에 사람 걸어가는 속도인 시속 4km 확 줄었거든요. 저는 이 태풍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방향 전환하는 어떤 그 순간에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고 지금은 그 정상적인 한 시속 20km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그게 시마론이 어떤 속도를 줄였을 것이다. 이런 거죠. 후지와라 효과가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이 태풍이 늦은 건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이 태풍이 끌어주는 상층의 강한 바람, 즉 제트기류가 역시 약하다. 이 제트기류 약한 문제는 겨울철에 한파를 가져오고 또 지난 폭염 기간 동안에 북쪽에서 찬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아서 폭염이 기온이 올랐다 낮았다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한 달여 그 폭염이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제트기류의 약해진 원인, 이건 지구온난화의 한 그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 태풍 솔릭이 우리 한반도 부근에서 통과하는 속도 이런 게 상당히 느린 태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생각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바람이 약하다는 것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속도는 느린데 바람은 왜 강합니까? 저는 이제 팽이를 비교할 때 팽이요? 팽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강하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원리고. 팽이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팽이가 이동하면서 빨리 도는 팽이가 있을 테고 가만히 제자리에 자리 잡고 강하게 도는 팽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풍도 저는 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마찰력 그 한 일부분이 몸이 벌써 이제 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풍이 약해진 것이고 오히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돌면 오히려 에너지를 더 흡수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0시까지 또 이제 이 특보를 계속 하고요. 또 밤늦은 시간에 또 특보를 하는데 또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 의원 고맙습니다.